네, 안녕하십니까. 장경수 의원입니다. 성관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차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10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이 참으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당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 이 적대적 거대 양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것을, 그리고 항상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 사이에서 적절히 중재하고 전국을 타개하며 리더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끔 저희 국민의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국민들께 너무나도 실망을 크게 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당의 진로를 놓고 우리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어떤 대화와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총을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정족수가 거의 과반 정도에서 그쳐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오늘 또 갑자기 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이렇게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히고 싶다고 해서 의총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해외 일정, 지역 일정, 개인 일정 등도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계셔서 할 수 없이 의원 간담회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당의 진로를 놓고 무제한 어떤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몇 분 의원님들께서 의총 소집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소집된 의총이긴 합니다만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기타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제는 2월 국회가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합의된 대로 개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사법개혁 특위도 구성이 돼서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의원총회 자료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개특위, 정치개혁특위, 요거 사법개혁특위 지금 구성된 자료를 지금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를 봤는데, 지난번에 전당원 투표를 위한 선관위를 구성할 때 보니까 전체 100%를 그 친한파로 다 100%를 그렇게 구성했잖아요. 선관위원들, 위원장부터 위원들까지. 그리고 있다가 오늘 안건으로 당무위에서 올라오는 전준희 구성안도 지금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100%를 친한파로 지금 짜서 올라온다라고 듣고 있는데, 왜 당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여기 지금 국민의당 정개특위 3명이 지금 3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왜 이렇게 친한파로 이렇게 다 구성을 했고 사법개혁특위도 지금 저 송기석 의원, 권은희 의원으로 이렇게 전부 친한파로 이렇게 다 구성을 했는데 뭐 송기석은 아니라고 지금 그냥 웃으시는데 친한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이따 비서실장 사임을 해야 확실히 친한파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 안철수 대표의 뜻입니까? 이건 누가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본격적인 의총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법개혁 목사이수가 이런 투기 구성입니다. 입법권도 주고 별도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법개혁 특위 검찰개혁 소위 2원장은 제가 해야 됩니다. 왜 법사위하고 다 안 온다고 한 사람들이 송기석, 권은희 물론 전문가겠지만 제가 해야 됩니다. 이용주 의원은 검사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이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서 의원들의 지망도 안 받고 법사위도 무시하고 한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원내대표 3번 당대표를 했다고 할 망정 제가 이원에 들어가겠다 해서 시정합니다. 정계특위의 국민당 유성혁 위원장님과 저와 들어가서 실질적인 그 선거대표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봤고 특히나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발의를 한 것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정당들에서는 뭐 제 안과 김상희 의원 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좁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의원, 박주민 의원 다 지금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정계특위에 있었던 유성혁 위원장님과 저 두 사람은 다 빠지고 특히 제가 제출해서 설명했던 그 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빠진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오늘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무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당무위원회가 열리면 오히려 최고위원을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든 결정을 하든 해야 되는데 지난 최고위원회까지 당무위원회에 관련된 어떤 논의도 없었고 전준희 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김동철 원내대표님도 연락을 받으신 적이 없고 저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열렸어요? 최고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안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는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 최고위원회를 미리 이제 거친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전준희 구성에 대해서 의총의 추천을 받고 의총과 협의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의총이 잡혀 있는데 그 의총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이 합당에 대해서 이미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론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당대표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절차라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절차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합당에 대한 당론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당원 투표는 재신임 투표였습니다. 합당 찬반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론이 정해지는 의총에서는 합당 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안철수 대표 사퇴하라는 그런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무위도 비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최고위도 비공개, 당무위도 비공개, 앞으로 남은 것은 전당대회도 비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 더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허락이 많았기 때문에 당직이나 의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헌법정치개혁특위에 김관영 사무총장 다 독식할 겁니까? 그거는 이태규 국민정책연구원장 안철수 측근이면 다 시킵니까? 이건 아닙니다. 국민의당 사법개혁특위 송기석 간사 비서실장입니다. 권은희 수석 부대표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정개특위 간사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시키는 관행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당직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한 안철수식 특위위원도 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닙니다. 원내대표께서 이건 무효화시키고 저는 제가 원했기 때문에 고려 대상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적어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신상 발언들은 제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누구는 할 말 없어서 않겠습니까? 적어도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적어도 그런 건 기본 아닙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까요?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할 말이 꼭 공개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공개로 하겠습니다. 공개로 하지만 공개로 해도 될 것을 공개로 말씀하시고 공개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은 비공개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그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김동철 대표님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성엽 의원님께서 이제 사개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김동철 대표께서 저에게 사개특위 위원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언론에 저로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좀 어렵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당은 정당 체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는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당무회의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정치 룰이랄까 관행이랄까 항상 최고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전당대회를 위한 이 당무위원회는 정말 지금 전 당원의 관심사이고 당의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합당에 대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의총도 분명히 거치고 수렴을 해서 결정돼야 될 일인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무회의를 소집을 딱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비민주적이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김관영, 주승용, 이태규 훌륭한 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개헌특위는 친한파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과 국민의 여망을 잘 받들 수 있는 탕평 선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당무위원회 갑작스런 소집 근거를 보니까 아까 박주현 최고 말씀처럼 정상적인 최고위원회 의결이 아니고 당헌 25조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한 것 같아요. 네, 과연 긴급한 현안이 안철수 대표 자신 말고 무슨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당헌 3조 위반이에요. 뭔 소리냐? 당헌 3조 국민의당 운영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당은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반민주적 운영이잖아요. 반민주적. 소통을 일상화하는 개방형 불협법정당을 지향한다. 제3조 5항 국민의당은 어떠한 형태의 패권 및 특권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게 패권 아니고 뭐예요? 아니 당헌 3조 4항 5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당행위입니다. 반당행위. 반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하는 거예요. 의원총회의 이름으로 당무위원회 취소,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당헌 3조 위반이잖아요. 국민의당은 당원 및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 의결도 없이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고 인정해서 열었다. 긴급한 현안이 뭐예요? 안철수 대표는 해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무위원회 취소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비공개 전원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 본부가 도라산역과 남북 출입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의 긴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부질없는 반민주적 합당 분란이 아니라 아우성치고 있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개성공단 대통령 박근혜의 구두지 한마디로 초헌법적, 초법률적으로 중단돼 버렸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의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를 의원들과 함께 방문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평화주의 노선, 김대중 철학의 계승 발전,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 재가동 아닙니까? 두 번째, 정부 여당이 잘못 가고 있어요. 정부 여당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하느냐? 첫째,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후순위에서 선순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선 평창에 집중하고 북핵 문제, 한미 공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가 풀리면 그 다음 단계로 천천히 논의하겠다 하는 이것을 선순위로 끄집어 올려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전자, 구경꾼으로 전락했던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당사자 지위, 주인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개성공단 문제는 시금석입니다. 리트마스 시험지입니다. 이것을 워싱턴 눈치 보고 또 전체적인
이 흐름에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UN 제재의 개성공단이 원래 대상이 아니었다 하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절규한 것은 왜 우리에게 불명예를 씌웠느냐. 개성공단에 들어간 임금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됐다는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오명으로 불명예를 입었다. 이것을 씻어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 근거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미지는 먹칠을 해놓고 개성공단 아니 WMD로 전용된 것처럼 해놓고 근거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사실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다음 날도 개성공단은 출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도 북한 핵 문제와 개성공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박근혜의 구두 지시 한마디로 닫아버린 이 개성공단, 이 정부에 요구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에 자신들의 재산인 설비와 장비, 공장을 가서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성 방문을 즉각 허용하고 북한과 협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방북 신청 접수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접수는 받고 결정하지 않는, 통일부는 청와대 지시 기다리고 청와대는 우물쭈물하고, 그리고 단계적 접근이라고 하는 안이한 발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가 주도해라, 워싱턴을 설득해라, 한 가지 일화만 덧붙이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열 때 미국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속도 조절론이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개성공단이냐.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 사업이면서 동시에 군사안보 전략 사업이다. 조목조목 설득했습니다. 담판했습니다. 이 담판이 통했습니다. 미국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열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워싱턴의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라 워싱턴을 설득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당이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구실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대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 업주들의 방북 허용에 대해서 여당이 목소리 내야 합니다. 여당이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라도 나서서 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의 기회에 이 개성공단 문제를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분명히 강령과 정책의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구현,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의 계승 발전, 이게 강령에 못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철저하게 강령을 유린했습니다. 강령 위반입니다. 반당 행위입니다. 당무회의 소집도 반당 행위요. 반북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것도 반당적입니다. 또 홍준표, 유승민과 궤를 같이 해서 반공 보수정당과 같이 지금이 개성공단 얘기할 때냐? 이런 류의 냉전적 사고를 즉각 걷어치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 의총에도 나오지 못하는 당대표를 가진 불행한 정당이 됐습니다. 신속하게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오늘 당무회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당헌 3조 꼭꼭 씹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들 여러 사정으로 못 오셔서 간담회를 하지만 조만간 모든 의원님들이 모여서 지금 현 당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다, 깊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30분 후에 우리 당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의원들의 당적을 바꾸는 문제, 합당의 문제가 전당대회에 올라가서 토론이 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오늘 당무위원회 뒤에 의원총회를 열어봤자 뭘 합니까? 그런 점에서 의원의 총의를 우리 대표께서 안철수 당무위원회 의장께 전해서 30분 후에 당무위원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의원총회를 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말씀을 보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안철수 전당대 당무위의 의장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30분에 당무위원회를 취소해달라는 말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시도에 대해서 그들이 작년에 2차례의 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의사가 이 합당 추진에 반대였습니다. 즉 말해서 합당 추진해 나가는 안철수 대표의 방침에서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의의 절차가 취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의원들과 당원들의 어떤 당적이 바뀌는 정말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모든 절차가 합리적으로 거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최고의 의결도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당회의를 소집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안철수 대표의 반민주적인 인식 그리고 반의회주의적인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실 다른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없이 원내 대표가 사실 모든 당을 대표합니다. 그만큼 의회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철저하게 지난 우리 당원들의 어떤 의사를 물어봤던 조사도 당시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내에서 의사 형성을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의미가 없는 그런 여론조사의 의미를 밖에 안 가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의미를 갖는 우리 정당의 의사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들어봐야 합니다. 무슨 근거로 의원총회를 생략하고 사전에 의원총회를 내일 모레 일요일로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 당회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개최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평소에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의회 중심의 정당의 운영이라고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는 안철수 대표의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총을 선개최하고 그 이후에 당무회의를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 대표에서 우리 원내 대표께서도 지금 그 당 대표에게 확실히 좀 다시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동영 부장께서 헌법 정치개혁 특위만 개편해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개특도 개편해달라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저렇게 소통을 해서 들어줘야 돼요. 안철수의 새정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 당의 제2인자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박주현 최고위원은 연락하지 않은 채
최고위가 소집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좌파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이것이 안철수 새 정치입니까? 개파 정치 아니에요. 우리 정당사에 당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최고위, 원내대표, 의원총회에 보고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전당대회를 위해서 대표당은 500명을 최고위원 등 당내에서 임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1구 2인제 선거구를 택해가지고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2 의석을 자동적으로 확보해가지고 독재 정치를 했지만은 그의 말로는 험하겠습니다. 500명 대표 당원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2의 박정희, 유정의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체육관 선거를 했습니다. 98% 지지받았습니다. 안철수의 500명 지역위원장 새로 임명해서 확보된 대표당원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과 뭐가 다릅니까? 딸도 세습하지 못한 정치를, 박정희 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세습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쩐지 안철수 대표의 말로가 박정희, 전두환, 안철수로 이어집니다. 그래, 이해창 박근혜 전 비서실장과 박정희, 전두환 세습자가 합당하면은 그게 당이 되겠습니까? 국민 지지 받겠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무회의를 원내대표께서 의원총회 명으로 중지를 요구하고 또 중단시켜야 되고, 올해에는 이렇게 보수 대합 합당을 저지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 정당을 신당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은희 말씀하시죠. 네, 모두의 그 박지원 의원님이나 윤석열 의원으로부터 이분이 거론된 송기석 권은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당의 참석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기 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루어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다짐이 필요한 자리고 그런 다짐이 필요한 사법개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님이나 정동영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추천 의원을 상대로 마치 개파에 있기 때문에 추천된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시면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하시고 추천한 원내대표에게 따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보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이런 중차대한 사법개혁 특위위원과 거기에 대한 다짐, 국민에 대한 다짐을 마치 개파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 당에서 선정된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회의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